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마티아스 넬케 지음.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티내지 않는다.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하는 삶이 아닌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을 위한 안내서.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은 서양인이나 사막의 유목민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등 동양 유교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태도에 대한 눈치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서양처럼 개인주의 문화가 아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자란 동북아시아인들에게는 태도가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눈칫밥에 길들여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변과 이웃에 대해 믿음과 신념을 강요하여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개신교도들과 정치인들은 유념해야 할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고 내면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을 금박으로 치장하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의 명함을 금박으로 치장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살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거나 무지하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금박 명함을 쉽게 보기 어렵지만 반대로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붉게 물든 십자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겐 마치 겸손을 잃어버린 금박 명함처럼 보입니다. 덧붙여 이성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인간들을 꼬시기 위한 낚시 바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인간의 이성이 균형을 잃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푸블리우스 타키투스. 로마의 역사가 목회자와 정치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름진 얼굴과 번지르르한 말투로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헛소리에 영혼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라고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술가 로버트 슐러는 청중들에게 외쳤다. 당신의 삶에서 그 말을 지우십시오. 영원히 불가능이라는 말을 지우세요. 그러는 사이 긍정적 사고의 평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추락하고 있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렸다.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긍정적 사고는 단지 성공을 위한 방식 중 하나다. 문제는 이 사고가 영혼 없는 성공지향형 로봇은 모든 일이 얼마나 멋지게 돌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환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 그렇다. 성공지향형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목회자와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승리 혹은 성공이란 단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을 말 잘 듣는 원숭이로 만들려는 술책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성공지향형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이야기에도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떠들어댄다. 그런 과장된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독일의 팝밴드 비어 진트헬테는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입장을 다음의 노래 가사에 정확하게 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훈련받은 멋진 원숭이처럼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오로지 원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해야만 해. 오로지 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훈련받은 원숭이처럼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된다니 그게 정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일까? 모든 과장된 언행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숨어있다. 언제든 대체될 수도 있고 잉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말이다. 어느 브랜드 전문가가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절반을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이 47%는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되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서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그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 자신 역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기계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불안한 청중들에게 항상 동일한 메시지로 두려움을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체해선 안 된다고. 겨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만 하는 붉은 여왕처럼 우리 역시 치열함을 강요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패자들의 무리에 줄을 서게 되니까.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더 이상 불러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통계에도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존재가 너무 미미한 나머지 나열되는 숫자 중 하나로도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유령, 그림자, 방황하는 암흑의 숫자.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달린다. 남들보다 한참 앞서가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채찍질을 받으면서 지금은 태양왕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보여준 방식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왕관을 쓰고 있지 않더라도 최고 자리에 앉은 사람은 종종 이상화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 자리에 앉은 자신이 그래야 마땅하다고 의스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출발점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과대평가된 위치에 선 지도자는 결국 재앙을 야기한다. 신처럼 여겨지길 원했던 왕들은 그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의식에 갇혔고 스스로 왕좌에 오르기 위해 총을 쐈던 사람은 또 다른 파멸을 불러왔다.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을 미화시킨 독재자들은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곤 했다. 모든 정치인과 목회자가 의스대거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만 개소리를 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하기엔 저들의 사는 곳과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니체가 표현했다시피 시궁창 냄새와 같은 악취가 풍겨져 나옵니다. 책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는 어쩌면 정치인이나 목회자가 읽어야만 합니다. 다만 성공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달려온 분들께도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화려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진정한 시민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점이다. 즉, 선은 보이지 않는 그릇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늘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깊이 들어가야 하며 표면 아래를 파헤쳐봐야 한다. 휘황찬란하게 화려한 것은 결코 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런 것은 효과, 환상, 기만의 바탕을 두고 있다. 압도하고 위협할 뿐 본질적인 것은 숨긴다. 그러나 소박하고 겸손한 시민은 그와 같은 술책들은 전혀 쓰지 않는다. 그게 진정한 인격의 표시가 아닐까. 시민의 영웅은 매우 인상적인 인물이 아니다. 심지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